여러분,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DSR 기준을 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DSR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어렵죠. 예. 내가 번 돈의 얼마만큼을 원리금으로 내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DSR이라는 게 내가 버는 돈 그중에 원리금 비율,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율이 얼마냐예요. 지금 정부는 내가 버는 돈에 쉽게 말하면 40%까지는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40%까지는 용인하겠다. 40%가 넘으면 대출을 그만큼 줄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을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와, 여러분,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최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 받은 걸 어떻게 기준으로 삼나 하면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바로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 이게 한이 아니라면 그만큼 더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도 이게 DSR을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권은 지금 적용하는 게 40%, 비은행권은 6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인사 좀 드리고요. 네, 판도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쉽게 말하면 DSR 40% 기준을 넘어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0.9%나 되는 사람이 10.9%나 되는 사람이 23만 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대출 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만 아니에요. 60% 초과도 있습니다. 3.8% 그리고 80% 초과도 있습니다. 1.4% 그리고 100% 초과도 4%. 그러면 40% 규제를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 20%가 있다는 거예요. 20%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20%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DSR 40% 규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 2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2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2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나 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개인. 예, 지금 개인 차주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자, 한계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타격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3월부터 DSR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3월부터. 그렇게 되면 3월부터는 자영업자나 개인
쉽게 말하면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DSR이니까 내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대출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겠죠. 예.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자영업자도 있죠. 또 여기 사회 초년생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 청년들까지도. 문제는 왜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수까지도 지금 들고 나오느냐 이겁니다. 사실 극단적인 수죠. DSR을 40%까지 적용을 한다는 건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끄집어낸다는 건 여러분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늘어난 가계부채가 100조예요. 100조 5천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도 68조 2천억 원을 증가했고요. 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32조 4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가 무서운 거예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작년 3분기까지 봤을 때 1682조잖아요. 이게 4분기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4분기까지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1710조까지 넘어선다고 봅니다. 1710조까지. 그럼 가계부채가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시한폭탄이라는. 거기다가 올 1월에 가계부채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21년 1월에 10조 1천억 원 늘어났어. 10조. 다른 2018년에는 5조, 2019년에는 4천억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2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 10조 1천억 원이에요. 금융당국이 겁나하죠. 가계부채가 무너질 만하죠. 지금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대출 만기 연장 이거 안 하면 우리 지금 금융위기 왔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위기 왔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만기 연장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해 주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올 3월로 종료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위기설 맞습니다. 3월 위기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가계대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차주가 지금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출 만기 연장해 줬으니까 한계차주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를 갚는지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저는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작년 2월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니까. 그때부터 대출 만기 연장 해주기 시작한 게 9월 31일이었어요. 한 번 만기 연장 해줬죠. 또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도 한 게 9월 31일 날 또 만기 연장을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벌써 2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3월 31일이 또 올 9월로 연기됩니다. 올 9월로.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사마다 다 틀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대충해서는 가계부채가 이 정도니까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엄청날 거라고. 가계부채가 얼마예요? 예, 지금 1700조가 넘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계부채 중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 된 게 얼마냐? 기업부채는 얼마 됩니까? 2000조입니다. 2000조. 여기서 대출 만기 연장되고 이자 상환된 게 얼마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 상환 유예, 이자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부실한 게 어딘지, 자영업자가 부실한 게 어딘지, 가게가 부실한 게 어딘지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융당국은 9월에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금융당국은 9월에 가면 이제 옥석을 가리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렵시오.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인데 할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또 연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 말로 또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립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3월에 가서도 이게 만기 연장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새 정부가 만약에 탄생했을 때 이 많은 돈, 지금 현재까지는 뭐 150조다, 80조다, 260조다 대출 만기 연장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전체 가계대출을 보면 아니까요. 기업대출을 보면 아니까. 가계대출 2천조, 1,700조가 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 따지면 2천조예요. 여기 또 기업대출 2천조. 이 중에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가 얼마나 됐느냐는 거예요. 펑 터질 가능성이 있죠. 계속 미뤄간다가 펑 터집니다. 언제? 제가 봐서는 대선 끝나고 터져요. 그전까지는 절대 이거 안 터뜨립니다. 터뜨리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YS 정부 때 지금 단기 배치가 쭉 빠져나가고 나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서 DJ하고 합의를 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터뜨리겠다. 그리고 결국은 YS 정부에서 터진 거죠. 저는 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은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국민에게 이런 걸 알려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룬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까지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